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어, 오늘은 예,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것도 중소기업을 위한. 이 자료는 그 뭐 저 ETRI 그 전자 그 뭐지 통신 연구원인가요? 아무튼 이 기관에서 2016년도에 사실 만든 보고서예요. 그런데 어, 이거를 제가 한번 다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려는 이유는 그동안 시간 동안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얼마만큼 그죠? 현실에 지금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이 보고서 만든 이 보고서 내용 시점을 기준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이 스마트 팩토리가 요즘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으로 계속 화두가 되면서 예,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도입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대기업은 이미 스마트 팩토리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뭔지를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그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이잖아요. 똑똑한 공장. 근데 그 단순한 그냥 공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통 공장을 스마트화 한다는 건 이제 자동화라는 개념이 적용되죠. 자동화. 근데 이 자동화라는 게 단순한 이제 보통 공장 자동화는요. 과거 뭐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런 단순 공장 자동화 개념이 아니고요. 이 공장, 그러니까 그 장비에서부터 어떤 생산 관리하는 그죠? 시스템까지 예, 전부 혁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혁신을 일으켜 가지고요. 모든 그 장비에 센서를 붙여가고요.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을 하고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그 통합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한마디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불량률을 낮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은 하나의 기존의 공장 자동화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네. 지금 뭐 AI하고 그죠?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죠? 이게 이제 이 빅데이터 이 세 가지의 이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진정한 그죠? 스마트 팩토리로 가자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한국은 사실 그죠? 2015년도부터 그죠? 뭐 20% 성장할 것 예측은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성장을 그만큼 했는지는 그죠? 현재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봐도 아직 보급화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1만 개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예. 지금 1만 개요? 글쎄요. 10개 정도 되려나요? 많아야? 제가 볼 때 많아야 한 10개 정도인 것 같아요.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개? 100개도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말도 안 되는, 그죠? 목표를, 정말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죠. 예. 물론 목표는 높게 잡는 건 뭐 좋긴 한데, 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스마트 팩토리가 핵심 기술이 IoT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CP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가상의 장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가 있고 어떤 버추얼 장비가 있죠. 버추얼 장비가 있는데 똑같이 그 실물을 똑같이 가상 세계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가상의 장비에서 한번 실제로
시연해보고 돌려보는 거죠. 예, 장비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그 개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미리 예측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PS는 바로 그런 개념이고요. 이 CPS 개념이 4차 산업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 소자, 그죠? IoT, 그죠? 이 센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유선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로 해서, 그죠? 예, 또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핵심 기술들, 이게 이제 사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들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적용을 중소기업에 아무튼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예, 이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서론에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 스마트 팩토리는 무엇인가? 그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독일에서 나왔고요. 이 개념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처음에 이제 이 전략을 세웠고요. 이게 이제 정부 부처하고 그죠? 기업하고 역량을 집결 결집하는 거를 이제 핵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전략을 이제 그 세워서 이제 시도를 했고 시장에서는 아무튼 선두주자가 됐고요. 뭐 주로 주로 적용할 산업 분야는 뭐 기후, 에너지, 예, 그리고 건강, 그다음에 뭐 운송, 보안 이쪽 통신, 네, 이쪽으로 이제 어,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10더 과제를 이제 독일에서 만들었고 결국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이게 곧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로 같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결국은 그 핵심 기술은 이 IoT, 사물 인터넷, 예, 장비에다가 모든 장비와 장치에다가 센서를 부착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다.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 네, CPS. 이게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로 요즘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결국 실제 장비와 가상의 장비를 말 그대로 똑같은 쌍둥이를 그 가상으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디지털 트윈. 네. 그리고 이런 CPS, 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결국은 사실 기존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실제 장비를 그대로 버추얼, 그죠? 시킨 건 아니고요. 이 안에 그 장비 안에 내장된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거를 발전시켜 가지고 미래형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베디드 이런 시스템이 결국에는 뭐 장비 자체가 이 시스템 뭐 고장을 진단한다거나 또는 사용 뭐 어떤 걸 안내한다거나 또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에 정해진 어떤 메뉴에 따라서 그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죠. 예. 인베디드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이게 이제 통합되고, 그죠? 비용이 최소화되고,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예, 미래형 공장인 예, 스마트 팩토리를 결국은 예, 가능하게끔 예,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 마켓단으로 보면은 예, 뭐 2020년대까지 그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측을 했고 이미 성장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그죠? 센서 모듈 관련 분야가 거의 매출 30%를 차지할 것이다. 그죠? IoT, 사물 인터넷 분야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물 인터넷의 매출이 결국에는 센서거든요. 센서 모듈. 예. 그리고 이런 IoT 그죠? 시장이 매출 비중이 점점 예. 모듈 쪽하고 센서가 크다는 걸 이 도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이제 뭐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 뭐 이런 내용이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AMP라고 해서 그죠? 진보된 그 매니팩처링 제조업 파트너십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네들도 4차 산업을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은 아예 그냥 이것 때문에 그죠? 제조 2025 예. 뭐 2025 이것 때문에 아주 미국으로부터 그죠? 적이 됐죠. 예.
한국도 뭐 제조혁신 뭐 전략을 이제 뭐 사실 쓰고 있고, 이제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 그죠? 스마트 공장을 1만 개를 확산을 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지금까지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 과제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게 필요해요. 스마트 팩토리 하려면 공정 설계, 그죠? 예. 그다음에 품질 분석 이런 시스템 들어가야 되고요. 설비 보조 소프트웨어, 설비 이렇게 저기 유지 보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IoT, 그죠? 스마트 공장 플랫폼,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 처리, 그죠? 시스템. 왜냐면은 그 장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결국 데이터 전송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하고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준 규약. 여기 이게 주로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장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호스트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장비와 호스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표준 규약 같은 게 필요하고요. 또 어, 그 어떤 장비를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 근데 그 운영도 사실은 표준이 있어야, 그죠? 표준이 있어야 이런 표준을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범용하게 구현하고 확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아니죠. 이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죠? 그 공장에. 그래야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원활하지 않죠. 예. 이런 거를 주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가 하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결국은 이 기술 표준이 필요하고요. 지금 독일, 그다음 미국, 이 사실상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EC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전략도 세우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 구성 필요하죠. 하드웨어 쪽은 사물 인터넷과 사이버 분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스마트 센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공정 자동화 센서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다 어떤 장비에서 받아야 어떤 그 장비마다 그 데이터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건 근접 센서라는, 그죠? 근처에 가면은 뭔가 위험하다는 신호도 줘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전압 같은 거, 어떤 전류 같은 거 하면 이거 체크해야죠. 이거 관련 센서, 그죠? 뭐 어떤 가속도 센서, 그죠? 그다음 초음파, 그죠? 그다음에 뭐 장비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하려면 그 관련된 센서도 필요하죠. 그죠? 예. 하여튼 이렇게 다양합니다. 비전은 이제 그거거든요. 이미지 인식하는 거. 그다음 어떤 장치가 예를 들어 뭐 로봇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위치로 가라는지 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뭐 세이프티, 그렇죠? 안전에 관련된 거, 그죠? 장치가 오작동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고장이 난다거나 통신이 안 된다거나 했을 때 그 장비가 동작하지 않도록 가동을 멈춰야 되거든요. 제어가 제어가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이런 세이프티 센서, 이런 각종 센서들이 다양하거든요. 이게 이제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센서들입니다.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인 거죠. 이런 센서들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스마트화져야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지능형 센서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죠. MCU라고 해서. 예. 컨트롤 유닛이라고, 이런 이제 모듈들이 상용화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장비에 내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장치들을 갖다가 그 장비하고 연결해가지고 전장이라고 하죠. 전장 설계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개조하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데이터 처리, 그죠? 저장, 보정, 그다음에 자가 진단, 의사결정, 통신 이런 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스마트한 센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센서 모듈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런 뭐 파워 모듈, 센서 소자, 뭐 MCU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면은 센서가 굉장히 뭐 스마트 센서 종류가 아무튼 다양하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관에서 결국은 이 스마트 센서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센서들이 결국은, 지능화되기 위해서는 신호 처리, 그죠? IC가 결합된 센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처리, 자동 보정,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CPU도 탑재돼야 되고, 그죠? 예. 소형화 돼야 되고요. 무선 통신 기능도 제공해야 되고요. 예. 이런 게 지능형 센서라고 정의를, 음,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도 이게 하나로 어떤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무튼, 네, 이런 센서들이 필요하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예. 왜냐면은 공장이 어떤 센서하고요. 그 장비가 예를 들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뭐, 어떤 외부에 붙어 있다거나, 공장 내에 있으면은, 다 선으로 연결해도 됩니다. 근데 외부에 있다면은, 그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무선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라는 걸 두고요. 이걸 통해서, 예, 이렇게 이더넷, 그죠? 랜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예, 센서에서 수집된 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수집한다, 이더넷으로 수집하고 서버에 저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기본적인 구성이 통신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센서가 필요하고, 이 센서를 통해서 중간에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예, 이 센서들을 연결해가지고 전부 수집한 다음에 이더넷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서버를 통해서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죠? 다른 또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네. 결국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려면 이런 구조를, 예, 갖춰야 되고요.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무선 센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그죠? 플랫폼 이야기, 모듈, 중앙 서버 이런 거 다 필요하다. 예, 그죠? 어떤 무선 통신을 위해서는, 그죠? 이런 IEEE 802, 예, 이런 표준이 필요하고, 그죠? 주파수 대역, 어떤 걸 써야 되고,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예. 어, 결국에는, 그죠? 무선 네트워크 표준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 그냥 일단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한 어떤 사례들도 이제 사실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A 기업 같은 경우, 그죠? 예. 가스 센서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죠. 예. 그죠? RFID 리더를 또 읽고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예,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서 이더넷을 통해 가지고 서버로 전송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예, 사용자가 알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예.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도 되죠. 센서 모듈에서 센서를, 예, 데이터 수집하고, 예, 중계기, 그렇죠? 중계기를 통해서 요거 시리얼 케이블이거든요. 요건요 시리얼 케이블. 예. 그래서 중계기 통해 가지고 USB 연결, 예, 통해 가지고 개인용 PC로 하고, 예,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통신 구조, 그죠? 통신 구조를 적절히 이걸 혼용해서 잘 써야 되고요. 그죠? 센서 모듈과 게이트웨이 서버스를 확대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고요. 무선 통신의 경우에는 사실은 랜 그죠? 어떤 시리얼 케이블보다 통신 신호가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죠? 신호가 약해져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작다는 문제가 있고요. 센서 모듈의 개수도, 예, 작고,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가 이제 단순한 구조를 취할 수 있긴 한데 약간 불안정하다는,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뭐 종류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거기 상황에 맞춰서 구성해야 되고요. 그 어떤 정형화된 스마트 팩토리 표준을 사실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공장의 어떤 그 센서에 대한 그죠? 다양한 센서 어떤 센서에 따라서 시스템 구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 공장에 가장 적합하고 맞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의 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게이트웨이 서버 같은 경우도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그죠? 서버하고 어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프로토콜을 사실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센서 그 모듈마다요. 프로토콜이 달라요. 예,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업체마다 자기네들의 프로토콜을 서로 표준화하려고 막 이렇게 물건을 그렇게 만들면서 그런 센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다 수용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죠? 표준화하고 또 중간에 그죠?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센서에 대한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하나로 맞춰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용 전산망 서버 구축. 네. 사실은 이게 사실은 먼저 선행돼야 되죠. 이 기업용 ERP라고 하죠, ERP. 예, 먼저 ERP부터 사실은 도입이 돼야 되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 이거부터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또 출발하는 겁니다.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예, 근데 중소기업 경우에는요, 이런 거, 이런 기업 전용 이 전산망조차도 없는 기업이 태반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결국은 이게 결국은 비용이거든요. 이걸 하려면요, 이걸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업그레이드를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 컴퓨터에 관련된 그죠? 관리하는 기술자를 고용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전문 회사에 의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다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돈을 까먹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 ROI 그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축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거죠. 예, 굉장히 갈등하는 거죠. 확신을 못 하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 같은 경우에 컨트롤 보드? 예, 대부분의 장비가 자기의 자체 센서를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인베디드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센서를 가지고 장비가 프로세싱, 공정이라는 걸 수행하죠. 그죠? 예. 근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결국은 이, 이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로컬이나 중앙 어떤 서버로 다 전송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분석 진단을 해가지고 예, 또 중간에 전처리하고 변환하고 저장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작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이걸 공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거 전문 업체가 해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 전문 업체들이 그거를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 구축에 컨설팅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약하고 그죠? 이제 SI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다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다 비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각종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뭐 사실은 그 장비 업체가요. 이런 것조차도 이 컨트롤 보드라고 이거를 데이터를 외부로 빼주려면요.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외부로 빼기 위해서는 어떤 출력 단자, 그죠? RS232 같은 어떤 시리얼 케이블, USB, 뭐 이런 출력 단자가 설비에 없는 설비들도 있어요.
그럼 그 설비를 개조해야겠죠. 이런 걸 달아야 되고요. 이런 게 달려 있다고 해도 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떤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인베디드 그 소프트웨어를 또 그 개조를 하면서 수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돈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업체가 그럼 또 이거를 또 할 능력이 있느냐? 예. 어떤 업체들은 이거 수정조차 못해요. 그냥 이거 장비에 그냥 인베드 시스템 깔리면요. 그걸로 그 장비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거 그 업체가 못하면 다른 업체 불러다가 예,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또 누구 비용으로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또 외부 업체가 또 과연 있을까요? 있느냐? 있긴 하죠. 그럼 그거는 또 누가 하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복잡한 이게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단계를 다 거쳐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노후 모델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은 개조조차 불가능해요. 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런 이 복잡한 이유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확산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또 경험과 속달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예.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죠? 어떤 공정을 그 품질 같은 거, 예? 품질 검사 막 하고 하잖아요. 이거 스마트 팩토리화 시키면요, 사람이 안 와도 됩니다. 불량률 엄청나게 개선됩니다. 스마트 팩토리화 하면. 예, 왜냐하면 데이터를 센서로부터 수집해서요, 실시간으로 불량이 나는 거를 잡아내고요. 심지어는 AI 분석이라든가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불량이 날 확률을 예측을 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불량률을 예, 거의 6 시그마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6 시그마. 그런데 지금 뭐 중소기업들 어떻게 하나요? 대기업 빼고는요, 전부 수작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장비 자체가 센서도 없고, 그죠? 데이터를 받을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 스마트 팩토리도 못하고, 자동화도 못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과 속들에 의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이거를, 개선하려면은 결국은 센서 붙이고요. 자동화 시켜야 되고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해야 되고요. 그 기록들을 서버로 저장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의 결국 핵심 다시 정리하자면 그죠? IoT, 그다음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고요. 기존의 인베디드 시스템을 전부 개조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구축해서 데이터 중앙으로 다 수집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사람이 하는 부분들을 시스템이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려면 센서부터 다시 달아야 되고, 유무선 통신망 구축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스마트, 그 현장에, 그죠? 그 현장에 맞는, 상황에 맞는 어떤 모델을 갖다가 만들고, 스마트 팩토리 모델을 만들고 적용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은 먼저 기업 전선망 구축부터 해야 되고요. 예. 장비의 컨트롤보드 대 접근, 이거 반드시 해야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경우가 속들에 의한 것들을 전부 시스템화 시키자. 그러면 결국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겁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